예, 그러면 얘기를 계속 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분석 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사람들의 서술적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봤습니다. 요 그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았고요. 근데 보통 경우는 원점에 볼록하다. 자, 그럼 이제 171페이지에 두 번째 분석 도구, 소득 제약을 나타내는 예산선이죠. 요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격선, 예산선, 소득 제약이요. 어제 우리가 소득 제약을 보면은 요거죠. 마련한 소득, 돈, 지갑 안에 돈 가지고 X, Y, Z 두 가지를 소비한다. 근데 그 지출액의 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초과할 수는 없다. 소득 제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효용을 XY 평면의 그림으로 나타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역시 소득 제약도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럼 요거 그림 그리기 위해서 식을 좀 바꿔야 되겠죠. 지금 Y축, X축 그림 그릴 거니까 Y로 정리해야 되겠지. 이 식을. 그래서 요걸 Y로, 요거 이항시켜서 Y로 정리하면 이런 식을 얻겠습니다. 차근히 넘겨서 이제 나누고 그래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그럼 이제 소득 제약식을 Y로 정리했어요. 그럼 요거대로 이제 그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잘 보면 우리가 알고 수 있는 게 X, Y 관계이고, 그리고 요 식을 잘 보면 X가 제로, 즉 X를 소비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라면 요 값이 되겠죠. 요 앞에 거, 요게 Y축 절편이 되겠지. 그러니까 X를 소비하지 않는다면은 Y는 이만큼 소비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X, Y 관계, 요건 절편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붙어 있는 거, 요게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지. 기울기인데 마이너스 돼. 그럼 요 기울기의 값은 지금 PY, PX입니다. 그럼 우선 요거 좀 공부하고 다시 가죠. 요거 앞에서 나왔었지? 읽기. 어떻게 읽었죠, 요거? 생각납니까? 그렇죠. 두 상품 절대 가격 나눈 것을 상대 가격이라고 했는데, 요거 X의 상대 가격이지. 상대 가격이고, 정확히 읽으면 YJ 수량으로 표시한 X의 상대 가격이었죠. 자, 다시. 만약에 이게 2 그러면 무슨 뜻이었죠? 상대 가격. X의 상대 가격이 2다. 그 말은 가만 보면 X 가격이 Y 가격에 비해서 2배라는 소리 아니야. 기회비용이었죠. 그러니까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는 YJ를 몇 개 포기해야 된다. 2개 포기해야 한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상대 가격인데, 지금 보니까 저 상대 가격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더라 하는 얘기지.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연습 공부해 봅시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장에 가시는데, 아니면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돈 10만 원을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주고 너 가서 XJ, YJ를 적절하게 사와라 봐라 이랬단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X 가격은 10,000원이고 Y 가격은 5,000원이다. 이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런 말이죠. 예산선의 의미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선 저 Y축 절편은 뭐가 되는 거나? 저기 Y축 절편은 소득을 YJ 가격으로 나누라 하는 얘기니까 지금 현재 소득 이해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Y 가격은 얼마라고? 5,000원?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야? 20개 되겠죠, 20개. 해석해 주시죠. 20개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소득 10만 원 가지고 가서 전부 어떻게 돼? YJ만 살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점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요 점은 어떤 점이에요? 소득 가지고 장에 가서 뭐만 샀어? X만 샀다. 그럼 여기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소득을 XJ 가격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예에서는 얼마예요? X 가격이 10,000원이니까 X만 산다면 몇 개 살 수 있다? 10개. 그치? 자, 이것이 예산선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그 기울기는 x의 상대 가격이니까 우리 예에서 보면 기울기가 2가 되겠죠. 20개와 10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말이죠. 그럼 예산선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 예산선과 XY축 선분을 포함한 이 노란 B급 영역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요 노란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가격 10,000원, X 가격이 10,000원이고 Y 가격 5,000원, 돈 10만원 가지고 장에 갔다 그랬을 때 저 노란 B급 영역은 뭐야? 우리가 소비 가능 영역 그러죠. 예산 집합, 소비 집합, 소비 가능 집합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라면 저 노란 B급 영역 안에서 살 수 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심부름 보냈다 이거지. 너 가서 10만원 갖고 XY 잘 사갖고 와라. 자, 그랬는데 이렇게 샀다. Y만 샀다 이거지. 요거는 X만 샀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여러분 심부름 하러 갔는데 어떤 짓을 한 거야? 아주 나쁜 놈이지 이거. 적절히 사오라고 그랬는데 적절하게 사지도 않았으며 그저 눈에 띄는 대로 Y만 10개 샀어. 그리고 얼마 삥땅. 그쵸? 5만원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 Y 가격 되게 비싸던데요? X는 없어요? 없던데? 뭐 이러고. 이거 나쁜 놈이야. 요 놈도 못지않아 아주. 요 놈은 어떻게 한 거예요? 5개만 샀죠? 그러니까 5만원은 남기고 X만 사는 경우야. 그래도 요런 놈들보다는 요 놈은 그래도 좀 낫지. 이렇게 샀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부 삥땅 하긴 했지만 그래도 XY를 섞어서 샀어. 어떤 놈은 이래버렸어. 얘는 어떤 애야? 10만원 들고 튀었어. 가출해버렸어. 안 사. 그치?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점은 장에 가서 소비 안 한 거죠. 안 했거나 일부를 남겼거나. 자, 근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액 지출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액 지출한다면은 소비 가능 영역이 좁혀지죠. 어디로? 선상으로. 그렇지? 이렇게만 사든지 반반 사든지 Y만 사든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소득을 전액 소비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제 소비 가능 영역은 좁혀지죠. 어디로? 예산선상. 그치? 예산선상에서 소비한다. 자, 이것이 소비 가능 영역이 됐어, 이제. 전액 지출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의 고민은 뭐요? 저 빨간 예산선상에서 소비할 수 있는데,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개씩 사야 효용이 극대되겠냐.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선택사항이 되겠죠. 자, 예산선 개념 알았어요. 그러면 연습 조금만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그림을 다시 그려놓고 똑같은 예라고 놓고 봅시다. 20개, 10개 이랬거든. 근데 어떤 일이 변화했어요. 시장에서 바뀌더니 예를 들어서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뭐 별일이야 있겠냐? 근데 별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생겼어 이거? X 가격이 올랐죠. 그치? 얼마로 올랐어? 아까는 원래는 10,000원이었는데 이제는 20,000원 됐죠. 예, 이런 계산 문제가 나니까 어렵지 않게 여기서 그냥 계산 한번 합시다. 그래서 20,000원으로 오를 경우죠. 만약에 노랗게 됐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는? 여기가 20개가 됐다면 그거는 X 가격이 내렸지. 얼마로 내렸어요? 10만원 갖고 X제만 산다면 20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X값이 1,000원, 어떻게 된 거냐? 1,000원이다가 이제 얼마로 됐다? 5,000원으로 내렸다.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반대 경우도 있겠지. 요건 그림을 다시 그릴까요? 그림이 복잡하니까. 그러면 최초에 여기 20개, 10개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10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Y 가격이 올랐다. 얼마로 올랐어? 그렇죠. 10,000원으로 오른 거지. 10,000원으로 오르면 저렇게 될 거고, 만약에 예산선이 이렇게 되었다. 여기 40개 됐다. 그러면 살 수 있는 Y제 수량이 증가했으니까 Y 가격은 내린 거죠. 얼마로 내렸나요? 얼마? 2,500원으로 내린 거죠. 최초 Y제 가격 5,000원이다가, 그죠? 뭐 좌표축 수치 계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 번만 연습해 보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정리해 봐봐. 자, 최초 하얗게 있던 예산선이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해 간다. Y축 절편은 그대로고 X축 절편만 증가하고 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X 가격이 내린다. 반대라면 오르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해 간다. 그럼 X축 절편은 그대로고 이 절편만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Y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이런 그림 그릴게요. 이건 뭔 일이 일어난 걸까? 최초에 여기 10개, 20개. 아까 얘는 똑같고, 근데 이게 말이요. 이렇게 변해했다고. 20개, 40개 됐다. 그럼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 자, 이제 엄마가 신부름 보내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주셨다?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2배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0만 원 가지고 장에 간다면은 예산선이 저렇게 될 겁니다. 즉, 살 수 있는 수량이 2배씩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소득이 변화하는 경우는 예산선이 저렇게 좌우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말이죠. 이럴 수도 있겠잖아. 이 경우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냐면 만약에 가격이 변화했다면 한번 이런 경우 한번 봐주셔도 될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 평행 이동한다 하는데 만약에 가격이 변화해서 저렇게 됐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상정해 볼 수 있을까? 자, 봐봐. X축 절편, Y축 절편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격은 둘 다 내렸겠지. 내렸는데 평행 이동했다. 그러니까 그 하락률이 어때요? 같겠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비율로 가격이 내린다면 예산선이 우측 평행 이동할 겁니다. 뭐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두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른다면 그땐 좌측 평행 이동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산선,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제 소득 제약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얘기를 다 봤으니까, 이제는 결론 부분으로 갈 수 있겠죠. 175페이지. 소비자 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럼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소비자 균형이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 소비해보자. 이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XY를 소비하는데 우선 예산선부터 그림 그리죠. 예산선의 의미는 알잖아, 우리가. 주어진 소득, 주어진 시장 가격. 그러면은 소비 가능 영역이 주어진다. 그렇지? 전액 소비 지출한다면 요 예산선상 어디에서든가 소비할 수 있겠다. 소비 가능 영역은 예산선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사야 되냐? X만 살까? Y만 살까? 반반 살까? 효용 극대화 문제입니다. 자, 근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돼? 내 마음을 알아야 되죠? 내 마음. 서수적 효용 함수입니다. 무차별 지도가 쫙 있겠지,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놓고 했을 때 결론은 하나의 예산선, 소득제약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하고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만 존재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무차별 곡선 정의가 아까 보면 네 가지 보면은 서로 겹치고 교차할 수 없고 원점에 볼록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예산선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과 접하는 무차별 곡선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접점입니다. 접점에서 소비해야 한다. 그러면 효용 극대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점이나 이런 점에서 소비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어떻게 돼? 이때 무차별 곡선보다 원점에 더 멀리 있으니까 효용이 높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소비 불가능하지. 왜? 예산 제약 밖에 있어. 살 수 없어, 이거는. 그 다음 아까처럼 삥땅 치고 말이죠. 이런 것은 어때? 분명히 적게 소비하니까 이거보다 원점에 가까운 무차별 곡선상 소비가 되지. 그러니까 효용이 낮아지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요건 두 개는 이제 의미 됐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전액 지출한다고 보잔 말이야. 그러면 가능성은 5가지 경우죠. 접점에서 소비하든지, 아니면 Y만 사든지 X만 사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이렇게 소비하든지. 그럼 그림으로 볼 때 증명은 끝났지. 반드시 접점에서 해야 효용 극대화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X는 적게 Y는 많이, 아니면 이렇게 X를 많이 Y를 적게 산다면 똑같은 10만원 가지고 장에 가서 이렇게 살 때 비해서 효용이 어때? 작죠. 무차별 곡선에 가까운 요 무차별 곡선상에서 소비하게 되니까 효용이 낮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Y나 X를 사는 거는 마찬가지 얘기죠. 무차별 곡선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테니까 효용이 더 낮아지겠지. 그래서 결론 그림으로 보면 반드시 어디서 소비해야 되겠구나. 접점에서 소비해야 되겠다. 그쵸? 자,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늘 소비할 때 어떻게 돼요? 머릿속으로 접점을 찾아야 되지. 내가 과연 이게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이것이 효용 극대화 소비점이야. 그럼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게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가 균형이야, 여기가 균형. 근데 저기서 사지 않고 A나 B에서 샀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나 B는 어떤 점이야? 똑같이 돈 10만원 가지고 장에 가서 소비했죠. 근데 A는 2점보다 어때? X 적게 Y 많이 사면 어때요? 효용이 낮고, B점은 X를 많이 Y를 적게 사면 역시 효용이 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A점에서 소비하고 있다면 소비 조정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X 소비를 늘리고 Y 소비를 줄이면 효용 증가하겠죠. B점에서 하고 있다면 X 소비를 줄이고 Y 소비를 늘리면 효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명 끝. 접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 자명해졌는데 요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상황을, 요 점을. 그러면 이게 이제 요 점을 잘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 되겠죠? 소비자 균형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요걸 잘 쓰고 우리가 공부를 잘 해놔야 되는데 이제 봅시다. 천천히 해보면, 자, 저기서 접점이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점에서는 무차별 곡선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점이다 이거지. 같은 점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야. 같아지도록 소비 지출액을 결정해라? 그거 아니죠. 소득은 지금 예산 제한은 주어졌으니까 같아지도록 소비자들이 결정해야 할 일은 뭐야? 그렇지. 소비량이란 말이야. 소비량을 결정해야 돼.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고? 주어진 소득 가지고서 효용 극대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소비자 균형 조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량을 결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 일은 소득을 변화시키고 가격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주어져 있다고 보면은 소비량 결정이지. 이렇게 하면 효용 극대화된다. 됐죠?
그래서 두 선이 접점이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을 거다. 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서 복습 쭉 정리 좀 해보죠. 아까 우리가 보면 무차별 곡선 기울기 절대치가 뭐였지? 그쵸? MRS 한계 대체율이었지. 한계 대체율을 정의해 주십시오. 정의가 뭐였나? 조건이 있었는데 뭐지? 효용 불변이지. 효용 불변.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뭐야? 불러주세요. 델타 X, 델타 Y 소비 대체 비율이란 말이야. 질문. 이거 구해봤더니 만약에 1.5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 이 소비자 균형점에서 이 소비자가 어떤 상태다? X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YZ를 1.5개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선호 상태죠. 그리고 요거 말이요. 요거를 아까 한계 효용으로 보면은 한계 효용의 비율이기도 하더란 말이야. 그렇지? 한계 효용. MU 비율인데 분모는 뭐가 되죠? 서로 위치가 바뀌었었지. 그러니까 분모는 MU Y. 분자는 MU X란 말이지. 자, 그럼 요거 정리해봐봐. 이게 쭉 일련의 과정이 정리가 됐는데 MRS 1.5. 그러니까 이거는 갑돌이 마음이죠. 이게 주관적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주관적 교환 비율. 1.5.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관적 교환 비율 맞나? 갑돌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잖아. 하나당 YJ 1.5 효용을 갖는다 이거지. 그렇게 바꾸겠다. 갑돌이 생각이야. 주관적 교환 비율입니다. 그리고 요번엔 요거 한번 봐줘봐봐. 예산선의 기울기는 뭐였지? 아까 보니까. 저 그림 보시면. 읽어봐봐. 어떻게 읽어야 돼? Y수량으로 표시한 X의 상대 가격이다 이거지.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잘 봐봐. XJ, YJ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돼?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지. 이건 객관적 교환 비율이야. 이것이 어찌 되도록 같아지도록 소비해야 한다. 이 균형 조건이죠. 자, 그리고 한 과정을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냐면 요거잖아, 요거. 요것이 같아지도록 소비하는 것이 효용 극대화다. 그렇단 말이죠. 요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걸 정리해 보면은 이항시켜 보면은 이 식을 또 하나 얻게 된단 말이지. 그치? 반갑죠? 구면이지, 얘. 어디서 만났던 애인데? 나 그런 애 안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디서 봤어, 얘? 그쵸? 요게는 한계 효용 이론에서 나왔었던 뭐예요? 효용 극대화 조건이지,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었죠. 요건 이제 한계 효용 이론에서 나왔던 효용 극대화 조건이야. 자, 그러니까 지나는 길에 이제 하나는 생각하고 합시다. 따라서 서수적 효용을 가정해서 효용 극대화를 도출했는데 그 도출해 놓고 보니까 그 경제적인 의미는 결국은 뭐더라? 마찬가지더라 이거지. 그렇지? 한계 효용 이론의 결과와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만약에 이게 다르다 한다면은 그거 뭐 말이 안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요것이 소비자 균형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저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균형 조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근데 이걸 손으로 써봐야 돼. 눈으로 읽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손으로 자꾸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또 계속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참 표현 다양하게 낼 수 있겠죠. 뭐가 효용 극대화 조건이냐. 제가 몇 가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도록 소비해라. 그치? 또 아니면 한계 대체율과 X의 상대 가격이 같아지도록 소비해라. 그쵸? 또는 소비 대체 비율과 가격 비가 같아지도록 소비해라. 또 아니면 한계 효용 비율과 가격 비율이 같아지도록 소비해라.
주관적 교환 비율, 객관적 교환 비율이 같아지도록 소비해라. 또 이걸 내려면 이론어치 X제 한계 효용과 이론어치 Y제 한계 효용이 같아지도록 소비해라. 그치? 그러니까 뭐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이 효용 극대화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봐야 될 게 소비 조정입니다. 불균형 소비하고 있을 때 소비 조정 문제야. 자, 요것이 이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되죠. 뭐냐면 균형이 아닌 상태로 문제를 제시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지. 그럼 일단 포괄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건 이제 수리적으로 쭉 정리된 거니까 한꺼번에 정리해 본다면 이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왼쪽 항이죠. 왼쪽 항의 모든 값들, 이걸 우리가 오른쪽 항이라고 해보자고. 오른쪽 이렇게 놓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리해 봐봐. 지금 말이죠. 만약에 이게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왼쪽 항 이 값들이 오른쪽 항의 값보다 크다, 이런 상태다 에서 소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소비 조정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났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지. 여기서 볼 때 왼쪽 항이 오른쪽 항 값보다 크다는 것은 저 그림으로 볼 때 A점에서 소비한다는 거요, B점에서 소비한다는 거예요. 판단해 주십시오. 어때? A일까 B일까? 왼쪽이 크다는 것은. 자, 제일 좋은 판단 방법은 기울기를 따져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잘 봐봐요. 왼쪽 항의 값이 오른쪽 항 값보다 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무슨 얘기야?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예산선 기울기보다 더 큰 상태에서 소비한다는 거지. 그거는 A나 B나. 그렇죠. A지. 그렇죠. 자, 여기 요 점은 지금 요거는 예산선이죠. 요거는 무차별 곡선이지.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더 크지. A점은. B점은 반대잖아. 요건 예산선 기울기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건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작지. 그래. 그러니까 이 그림 좌우를 잘 보시자고. 그래서 이 모든 왼쪽 항의 값들이 오른쪽 항의 값보다 크다. 그것은 A점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오른쪽 항의 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B점 소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파악하면, 상황 판단만 된다면 소비 조정이야 뭐 간단히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만약에 이렇게 왼쪽에 소비하고 있다면 소비 조정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X 소비는 늘리고 Y 소비를 줄여야 되죠. 반대로 B점 소비한다면 X 소비는 줄이고 Y 소비는 늘려야 한다 하는 것이 불균형 소비 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예를 한 가지만 보고 지나갑시다. 시험 문제는 보통 매일 이렇게 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갑돌이가 지금 현재 소비하고 있는데 갑돌이의 MRS는 2다. 그런데 X의 상대 가격은 1.5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시험 문제란 말이죠. 그럼 일단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제 해석해보면은 MRS가 X의 상대 가격보다 크다는 것은 왼쪽 항이 크다. 즉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더 크다. 그러니까 A점이다. 따라서 어떻게 한다? X 소비 늘리고 Y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쪽이 더 크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될 건데 이렇게 전체 공부하되 좀 익숙해지면은 사실 바로 할 수 있겠지. 한번 생각해 봐봐. MRS는 2인데 상대 가격은 1.5다. 그럼 이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한 거 복습도 할 겸 좀 생각해 보죠. X의 상대 가격이 1.5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경제적인 의미는 기회비용 개념이니까 X를 하나 더 사기 위해서는 Y제를 1.5개를 포기해야 한다. MRS 2의 의미는 근데 내 마음은 어떻다 지금? 그렇죠.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는 Y제를 2개 포기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격보다도 X제를 좋아하는 정도 마음이 더
크죠? X제 선호도가 더 커. 그러니까 이건 뭐 저렇게 그림으로 안 따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 지금 가격, 그 기회비용보다도 X를 좋아하는 정도가 더 크니까 X 소비 늘리고 Y 소비 줄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지. 자, 한 번만 더. 요게 2고, 만약에 이게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X 하나 더 사기 위해서는 Y제를 3개를 줄여야 된다. 근데 좋아하는 정도는 어때요? X제 하나 더 사기 위해서 Y제를 2개만 포기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사람이 X제를 하나 더 샀다면 Y는 3개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2개까지만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선호도가 작죠. 가격비에 비해서.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돼? X를 줄이고 Y를 늘려야 되겠지. 그치? 지금 빨리 얘기해서 좀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데 기본 개념은 하여튼 선호도하고 가격하고 비교해봐라 이거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균형 개념하고 그 다음에 불균형 때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뭐 일일이 하여튼 써보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개념은 뒤에 우리가 공급곡선 도출 과정에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 소리하지 말고 여기서 확실하게 의미 챙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균형 얘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이제 이론 분석은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까 실제 분석, 거리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178페이지. 소비자 균형의 이동이요. 소비자 균형의 이동. 이제부터가 본론이라고 봐도 좋지. 소비자 균형의 변화인데요. 상황은 이런 거지. 지금 이제 우리가 보니까 예산선 주어져 있을 때 그 무차별 지도, 많은 무차별 곡선 중에서 요 예산선과 접하는 무차별 곡선은 유일하다 이거지. 그쵸? 그럼 그 유일하게 접하는 이 점이 효용극대와 소비점이다. 이퀄리브리엄,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소비자 균형이 성립하고 있는데 소비자 균형의 이동 변화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 어떨 때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비자의 마음이죠. 소비자의 선호가 바뀌어.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하니까 아예 설명도 안 하고 지나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X제에 대한 선호도가 더 커졌다. X제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아니면 Y제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선호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건 뭐 그림 분석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소득으로 소비하다가 뭐 방송을 보니까 X제 소비하면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소득 수준에서도 X제 소비를 늘리겠죠. 또 반대로 Y제를 소비하면 뭐 몸에 좋다더라. 아니면 유행을 타고 있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Y제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 선호가 바뀌게 되면 좋아하게 되는 생산물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거다. 이거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지금 선호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이제 무차별 곡선이 바뀌었다는 얘기. 그게 쉽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요거 예산선 문제지. 그렇죠? 만약에 예산선이 변화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 소비 균형점이 옮겨지겠지. 근데 아까 우리가 나왔어. 예산선은 어떻게 도출된 거죠? 주어진 소득, X제, Y제 가격이죠. 주어진 가격과 소득하에서 도출된 건데 따라서 소득이나 가격이 변화한다면 예산선이 변하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균형점이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소득 변화할 때, 그 다음에 가격이 변화할 때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소득 변화할 때 봅시다.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미리 한번 얘기하고 갈까? 소득이 변화하면 예산선이 어떻게 된다고? 예산선이. 그죠? 좌우
평행 이동하는 거죠. 가격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예산선이 좌우로 평행 이동해. 자, 그럴 때 이제 균형점을 찾아봅시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석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림 3개를 그릴 건데요. 위아래 3개 이렇게 쫙 3개. 그림을 큼직큼직하게 3개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 또 그릴 거예요. 그래서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뜻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으로부터 어떤 분석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 뭐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봐봐. X, Y 소비입니다. 주어진 예산 집합. 처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산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5만 원 가지고 장에 갔을 때 상황이야. 5만 원 가지고 장에 갔어. 그때 효용극대화 소비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어떤 날 장에 5만 원 가지고 엄마가 장에 갔다. 그 주어진 가격 하에서 저렇게 효용극대화 소비했어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말이지. 장에 갔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갖고 가서 10만 원. 근데 그 사이에 가격 변동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득이 2배 증가했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산선이 우측 평행 이동하겠죠. 절편이 각각 어떻게 돼? 2배씩 예, 증가했을 것 같아. 이렇게 가겠지. 요건 이제 10만 원 가지고 장에 가셨을 때. 그러면 그때 역시 어떻게 돼요? 무차별 지도 중 이것과 접하는 무차별 곡선이 하나가 있을 거야. 여기서 효용극대화 소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샀어 이제. 한 번만 더 해.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엔 15만 원 갖고 장에 갔어. 15만 원. 그러면 역시 예산선이 어떻게 돼요? 우측 평행 이동하겠죠. 그래서 뭐 예산선 이렇게 갔다. 15만 원 가지고 그때 효용극대화 소비했는데 소비량은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그림 보면 상황이 분명하죠, 지금. 소득이 2배, 3배. 그렇게 변화할 때 효용극대화 소비점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 변화와 소비자 균형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어떨까? 돈이 없었으면 우리 어머니는 소득이 제로이었다면 장에 못 가고 소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제로일 때는 원점. 자,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자 균형점들의 변동이죠. 그때 각각 소득 수준에서 소비자 균형점들이 쭉 이렇게 일관된 형태 가지고 나타날 텐데 이걸 연결해놔. 요 연결해 놓은 선을 우리는 ICC라고 합니다. 영어로 Income Consumption Curve. ICC. 소득 소비 곡선입니다. 자, 여러분 소리내서 말해봐. ICC란 뭐요? 우선 읽기. 그 선은 뭐예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죠? 각각의 소득 수준에서 소비자 균형점을 쭉 연결해 놓은 선이지. 그치? 예, 이게 ICC야. 자, 다시 한번. ICC는 뭐라고요?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해 놓은 선. ICC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부거리가 있어. 잘 봐봐.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ICC 곡선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상향하고 있죠? ICC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나? 우상향한다는 말은 소득이 증가할 때 X, Y 소비량이 동시에 다 증가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이 정의해줘. 그렇다면 X제, Y제는 모두 어떤 상품이다? 정상제의 열등제. 정상제다. 그치? 그래서요,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자 균형점을 연결해 놓는 게 ICC인데, ICC가 우상향한다. 그 말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둘 다 정상제일 경우입니다. 근데 열등제일 수 있잖아. 둘 중에 하나가. 예, 그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어요. 이건 제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그림 그릴게. 소득이 5만원, 10만원, 15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때 각각 소비자 균형점을 찾아봤거든. 그때 소비자 균형점이 이렇게 변화하더라. 그리고 돈 없으면 소비 못하니까 원점으로부터 자, 소비점이 저렇게 찍혀졌어. 하얀 소비점이. 그러니까 이제 ICC 곡선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쭉 우상향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가버렸네. 그쵸? ICC 이래. 자, 그럼 여러분 판단해줘 봐봐. 자, 소득이 증가하는데 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 경우는 소득 증가할 때 X 소비는 계속 증가, Y 소비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렸지.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답해주세요. 이 부분 ICC가 우하향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이거는? 소득 증가할 때 X 소비는 계속 증가했으나 Y 소비량이 오히려 줄었지. 소득 증가했는데 Y 소비량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CC가 우하향하는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야? Y제가 열등제다. 됐죠? 처음에만 확실히 보면 뭐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래, 네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내가 알겠다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비자 균형점이 이렇게 됐대. 돈 없으면 소비 못해. 그래서 ICC 원점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림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 나오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답해 주세요. 소득이 증가할 때 Y제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계속 Y 증가하고 X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감소하게 되었죠. 그래, 그러니까 ICC 곡선이 왼쪽으로 좌상향하게 됐는데 이 구간의 특징은 뭐지? X가 열등제다 이거지. 그치? 됐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균형점들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려보면 정상제인 경우와 열등제인 경우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 변화할 때 ICC 곡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득이 변화하면 소비자 균형점 ICC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가 ICC로부터 우리는 엥겔 곡선이라는 것이 도출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엥겔이라는 분 다 알죠? 내가 어떻게 하냐 만나본 적도 없다 나는. 근데 우리가 괜히 친숙해 이 양반이. 엥겔 어떤 거 말한 분입니까? 엥겔 지수, 뭐 엥겔의 법칙 그거죠. 상식이니까 그냥 한번 해볼까? 엥겔 지수는 뭐예요? 엥겔 지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음식물비의 비중. 여러분은 엥겔 지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1이지 뭐 1. 그죠? 짐승처럼 살아 그냥.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야. 그렇죠. 매일 먹어도 배가 고파 죽겠는걸. 있는 돈 다 먹는 것만 사도 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에 취임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하게 되면 음식물비의 비중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그게 엥겔 법칙이지. 그 얘기 하신 분입니다. 그 2학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은 슈바베라는 분이 있어요. 슈바베. 슈바베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슈바베 법칙은 뭐냐면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이에요. 주거비. 이것도 어떻게 될까? 주거비 비중도 일반적으로는 감소한다고요. 그죠? 주거비 비중. 주거비를 뭐 고소득층이 호화 빌라에서 무슨 팰리스에 산다 이런 거 말고 그죠? 전세 월세 사는 수준으로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소득 수준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중은 어때? 이것도 줄겠죠. 이렇게 말하자면 의식주, 필수품 비중이 어떻게 돼? 필수품 소비 비중이 줄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엥겔 법칙, 슈바흐의 법칙. 그런 말씀하신 분 이제 엥겔인데 엥겔 곡선이라는 것이 나온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엥겔 곡선은 이렇습니다. 엥겔 곡선은 소득과 소비량을 보여주는 거야. 소득과 소비량. 그냥 뭐 간단히 볼 수 있겠지. 여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소득이 5만원, 10만원, 15만원이다 이거죠. 그럼 5만원, 10만원, 15만원 가지고 장에 갈 때, 그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때 소비량을 구해보자 이거요. X 소비량. 소비량, 소비량. 그렇지? 자, 이 그림 잘 봐봐. 그러니까 요 점들은 뭐나? 각각 소득 수준에서의 효용 극대화 소비량을 찾아서 그림 그려놓은 거죠. 예, 모문종이에다 쭉 그리면 된다 이거지. 이게 뭐야? 이게 X제 엥겔 곡선. X제 엥겔 곡선. 자, 여러분 소리내서 정리해 주십시오. 엥겔 곡선은 무슨 곡선입니까? 주어진 소득과 효용 극대화 소비량을 연결해 놓은 선. 그것이 엥겔 곡선이에요. 자, 여러분 저 경우 Y제 엥겔 곡선도 한번 구해봐 주실래요? 그럼 Y제 엥겔 곡선 모양도 어떤 모양일까? 자, 지금 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Y제 소비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 소득일 때 Y제 소비량을 몇 개 구해갖고 모눈종이 점 찍어보면 뭐 나오겠죠. 이렇게 구해보니까 요건 Y제 엥겔 곡선이더라. 그치? 자, 그러니까 아주 평이한 결론 하나 냈죠. 그러니까 X제나 Y제가 정상제라면 당연히 엥겔 곡선 형태는 어떻게 돼? 원점 우상향 직선 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증가할 거니까 정상제의 경우는 우상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사실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래, 알았다. 그만해라 너는. 네? 가운데 경우 한번 생각해 주실래요? 가운데 그림의 경우 제 질문에 답하십시오. 가운데 그림의 경우 X제 엥겔 곡선 그려보면 모양이 어떨까? X제. 지금 X제는 이 그림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은 우상향 하겠지. 그치? X제 엥겔 곡선은 계속 우상향해. 저거 똑같은 경우야. 근데 이제 Y제의 경우가 달라지겠죠. 소득과 Y제 엥겔 곡선 그려보면 똑같이 이제 뭐 5만원, 10만원, 15만원 증가할 때 Y제의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소득이 증가할 때는 Y제 소비량도 증가하더니 어느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그 다음에는 소비량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 이거? 줄어버렸지. 그러니까 엥겔 곡선 그려보시면 이런 모양이 된다. Y제다. 그쵸? 그러니까 엥겔 곡선이 왼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이 소리지. X제는 안 그렸죠. 그냥 우상향 하니까. 마지막 이 경우도 한번 말해줘 봐봐. Y제 엥겔 곡선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모양이 Y제는 계속 증가하죠. 정상제지.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나올 거고 이번은 X가 열등제니까 그렇죠? 소득이 증가할 때 이번에 이제 X는 처음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도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게 되었단 말이지. 이번에는 X제의 엥겔 곡선이 왼쪽으로 굴절되겠죠. 좌상향 하게 된단 말이지. 자, 끝이야. 뭐, 그 위에 그 소득 변화하고 균형 변화로부터 ICC와 엥겔 곡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 변화할 때 ICC 엥겔 곡선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이제 끝을 내면 되겠는데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말이죠. 조금 공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엔겔 곡선 한번 봐주시죠. 엔겔 곡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네 가지 되겠다. 네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 말이죠. 엔겔 곡선인데 그려봤더니 얘가 원점 우상향 직선으로 나오더라고. 그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X제는 어떤 상품이다? 정상제, 열등제. 정상제죠. 그런데 요 문제 한번 봐주실래요? 읽기. 뭐죠? 요거 앞에서 어떻게 나왔었죠? 요거? 기호. 뭐야? 눈이 마주쳤어. 읽어봐봐. 뭐라고? 눈 마주친 사람끼리만 얘기해봐봐. 어떻게 되지? 어떻게 읽어요? 외면했어. 수요의 소득 탄력도죠. 자, 정의는 뭐지? 분모가 뭐야? 그렇지. 소득 변동률. 분자는 그에 따른 수요 변동률이죠. 이게 탄력도란 말이야. 제 질문. 0.7 무슨 소리였지? 네, 소득 1% 증가할 때 수요가 0.7% 증가하더라. 뭐 이런 게 탄력도 개념이었지. 됐죠?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봐. 지금 엔겔 곡선을 그렸더니 말이죠. 원점 우상향 직선이 나왔대. 탄력도 얼마일까?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헤아려봐. 탄력도 얼마일까? 자, 잘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직선이니까 소득 변화율, 소비 변화율 어떨까? 서로 같겠죠? 당연히 똑같은 거야 이거.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관계없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여튼 소득 변화율과 소비 증가율은 같아지죠. 그러니까 탄력도가 얼마야? 예. 이 경우는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소득이 증가했는데요. 엔겔 곡선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나온대. 엔겔 곡선이. 자, 그러면 탄력도 값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우선 이것도 정상제죠. 예,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정상제이긴 한데 탄력도가 어떨까 하는 얘기지.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잘 보면 말이야. 소득이 증가. 같은 폭으로 증가할 때 소비가 어때? 근데 소비 증가 정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한다고 표현. 우리 어제 한계효용 얘기하면서 나왔었는데 체증적 증가다, 체감적 증가다. 자,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체증적 증가, 체감적 증가. 마음을 바꿀 의향이 없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잘 봐봐.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10개, 15개, 20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 아니야. 소득 증가 폭은 똑같아. 소득은 같은 정도로 증가하는데 소비가 증가한다. 이 표현을 체증적 증가, 체감적 증가. 고맙습니다. 드디어 바꿔주셨어. 그래, 체증적 증가한단 말이야. 자, 다시 그림을 잘 봐봐. 그러니까 소득 증가하는 정도보다 소비 증가가 어때요? 더 많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는 체증적 증가한단 말이야. 따라서 소득 탄력도는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소비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어때? 더 크죠. 그 탄력도가 1보다 커. 따라서 이 Y제는 정상제 중에서도 필수품, 사치품, 예, 사치적 상품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굳이 이걸 보는 것은 이 표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Z라고 합시다. Z라는 상품은 엔겔 곡선 구해봤더니 이렇게 가더래. 소득은 같은 정도로 증가합니다. 근데 엔겔 곡선 모양이 이렇더라 이거지. 그럼 이 경우는 아까하고 다르죠. 어떻게 돼 이거는? 소득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데 소비가 증가하기는 했어. 근데 이 소비 증가하는 정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똑같이 10만 원씩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읽어줄까? 이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체감적 증가하더라. 그렇죠? 따라서 탄력도는 수요의 소득 탄력도는 1보다 작겠지. 물론 플러스 값입니다. 정상제이긴 하지만 1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필수품 되겠죠. 필수품. 그래서요, 요 그림 세 개를 이제 전체 한번 아울러서 보시죠. 연결곡선 우상향 직선이면 뭐라? 소득 탄력도 1. 정상제입니다. Y계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증적 증가. 그러니까 탄력도 1보다 크고 사치품이고요. Z의 경우에는 체감적 증가지. 그래서 소득 탄력도 1보다 작고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그리고 이제 연결곡선 마지막 경우 하나가 왼쪽으로 휘어지는 경우가 나오죠.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요 부분까지는 정상제. 휘어지는 부분이 이제 열등제적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휘어지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소득 변화와 균형 변화, 그로부터 연결곡선 얘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잠깐 쉬었다가 가격이 변화할 때 그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